예, 네. K뱅크의 생활통장 연 3% 제공한답니다. 네. 증권사 예탁금도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좀. 메르츠는 좀 올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켓인사이드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 미국 시장 나스닥 한 1% 하락했는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나스닥 1% 정도 하락한 부분은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하락하고 요즘에 우리 시장 또 지지부진하니까 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시장 보면 2월에 조금 조정을 보였고 1월부터 7월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차트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8월에 하락을 했어요. 8월 3주 하락하고 2주 반등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추가로 반등하면은 저거 좀 돌파해서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2주 동안 반등하고 또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뭐 그런 정도 좀 판단이 되고요. FOMC 회의 전에는 이런 등락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어제 하락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가장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ISM 서비스 PMI가 54.5로 호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더불어서 국제 수익률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에 안 좋았죠. 예. 그리고 아까 전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공무원들의 애플 기기 사용 금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어제 3.58%라 하락을 했어요. 네. 거기다 유럽 디지털 시장법 6개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 규제 대상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 지금 특별 규제 대상이 돼 있는 6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애플은 중국 공무원 애플기 사용 금지라는 개별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58% 하락을 했어요. 나머지 보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면은 메타도 그렇고요. 한 1%, 0.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얘가 끌어내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테슬라도 한 4% 하락했다가 종가는 1.78%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뭐 AMD도 1.35%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0.17. 인텔은 플러스 0.74. 이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확 끌어내리는 시장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애플이 시가총액상 1위인 3.58% 하락했으니까 예. 당연히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올라가서 그렇죠. 모르지만 다른 데는 그냥 지지부진한 가운데 애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하락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매크로보다는 그 중국 관련 뉴스 영향이 개별 크다라고 종목 영향이 보시나요? 훨씬 더 애플의 뭐 크다라는 지수 거죠. 영향이라는 게 뭐 압도적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러운 뉴스는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경기는 완만한 상승이 되고 있고 물가 및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 감소가 전망된다. 이거 좀 이따 추가 설명 드릴 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후장에 들어서 약간 반등을 좀 줬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를 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반등 주고 다시 하락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요즘에 계속 지지부진해요. 연 이틀 장중 변동성이 좀 감소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제도 그랬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아마 하락한 것은 물론 뭐 전체적으로 약세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있고 비자금 프로그램 매도가 있고 국내 기관도 매도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은 오후에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아마도 지금 이 미국의 이 빅테크의 뉴스들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연동하면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7% 정도, 코스닥은 0.38%. 이 코스닥은 플러스에 있다가 막판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지지부진하다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테마 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제가 종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런 종목 어제 상한가에 갔고요. 그리고 AI 헬스케어나 로봇 자율주행, 사이버 보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헬스케어에 언급된 종목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의 AI자가 들어간 그 연관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지부진하다. 그 상황 속에서 테마가 움직인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수출 지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크로의 결국은 금리라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그냥 결국은 금리다. 네. FOMC 회의에 금리를 요번에 동결을 한다. 11월에 올린다. 전다.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걱정이 된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뭐 ISM이나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PMI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거 전부 다 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FOMC 회의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슈에 따라서 이제 등락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주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나 그리고 애플이 어제 급락을 했는데 중국의 애플 규제, 요거는 다분히 경기적 측면이 아니고 정치나 정체적 이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측 불가한. 예, 가만히 요 두 배 보면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수체적인보다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제 베이직북 발표가 있었는데 개인 소비 둔화의 전망에 대해 나왔거든요. 예. 그것을 아까 전해주셨잖아요, 공 기자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개인들이 저축이 소진되고 그리고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직북에서. 이 얘기는 결국은 개인들의 소비, 관광 소비나 뭐 아니면 여행 소비 이것으로 인해서 버티고 있었던 경기들 흐름, 그리고 소비의 물가의 흐름, 이거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누가 원하는 겁니까? 연준이 연준.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장기 흐름은 연준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서 전체 시장의 시황과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확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예, 변화가 생긴 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을 좀 두고 있는데 왜 언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지난 2주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이 조정을 보이면은 우리 시장은 뭐 또 안 좋은 상황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보수적 대응의 심리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테마 장세, 종목 장세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약한 거예요? 일단 주식시장은 경기에 연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기업의 이익에, 그럼 지금 이익이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뭐냐? 향후의 이익 성장에 대한 그 기대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에요. 기업은 이익이고 기업의 이익에 따라가는 게 기업의 가치, 그게 주가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기에 연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기 전체 안 좋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더 못 가고 있는 상황은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옆에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무지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테마 종목, 그러니까 테마가 전체 시장을 이끌지 못하는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우리는 테마라고 하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이 생기면 이제 주도주라고 표현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잘 쫓아다니면, 늘 얘기를 하지만 잘 쫓아다니면 어떻든 수익 내고 굉장히 좋은 장익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 갖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반도체 가고 반도체 로봇 가고 또 거기서 하다가 또 다시 뭐 헬스케어로 가고 바이오로 가고 이러지 않아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 냈다 기분 좋았다가 지금 좀 우울하거나 또는 계속 답답했다가 좋아지고, 이게 막 희비가 엇갈리는 시장에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슈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규제 대상, 이렇게 쭉 제가 적어왔는데 아까 권포럼이 자세히 말씀 주셨어요. 결론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빅테크 규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규제 대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빠졌냐? 소프트웨어 약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다 하드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인한 지배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김 프로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야, 결국은 글로벌리 뭐랄까요 지배력을 갖는 경제적 혜자를 갖는 그런 기업이 되려면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의 지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뭔가 거죠. 안 맞았는데 기분 나쁜. 그 말씀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그냥 참고로 하자고요. 내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아. 참고로는 할 필요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하나만 아니에요, 저거. 근데 지금은 계엄령 속에 있기 때문에 선거 금지 기간이에요. 그런데 미국 상원의원이 내년에 선거 치러야 된다. 젤렌스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전투 중인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최전방에도 첨가인을 보내고 그리고 재정을 지원하면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굉장히 될 수 저게 있겠죠. 미국이에요, 저게. 저게 미국이라니까. 예. 할 건 해야지. 이거는 전쟁 중인데. 돈 줬다 이거지 우리가. 이거 우리 참고로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주최하는 기술 토론회가 있어요. 엔비디아도 참가하고 AMD도 참가하고 다른 데 참가해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공히 아주 전망을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두 줄만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부사장은 AI 시장 규모가 약 6천억 달러 전망이고 AI 시장은 지금은 시작 단계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업계에 있는 직접적인 임원이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그냥 뭐 유튜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AMD는 CEO가 직접 AI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 그 문의가 아니고 문의에서 이제 매출, 수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관심이 얘기를,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AMD는 강한 성장세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거는 이제 중국 얘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AMD 전체 매출의 한 20에서 25% 된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 없다. 우린 투자 지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근데 기업하고 정치권하고 굉장히 다른 행보를 하는 거는 뭐 여전히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고 아마 놓치지 못하겠죠. 정치권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뭐 이 시장을 놓치지는 않겠죠. 계속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는 그 저울제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까지만 생각을 하고요.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공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AM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주들 예. 그럼 얘들이 좋아진다는데, 얘들이 좋아진다는데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그냥 서로 따로도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는 그냥 맨날 힘들고 얘네 좋아지고 이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억울해서 못 살지.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는 이제 테스트 완료하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날 6% 상승하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AMD는 삼성전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이건 뭐 지금 조금 시간이 남은 일이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지원금 본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만 남은 것 같아요. 심사가 연내 결정되면 보조금을 받으면 테일러 공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박차를 가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율주행 요즘에 자율주행이 좋거든요. 주가가.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때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요즘에 2차 전지 뉴스 막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주가가 거기가 막 섹터가 움직이면 거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HBM 얘기도 한참 나오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마도 테슬라의 영향이 상당히 있고요. 저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 기업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주가가 또 움직이니까 이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전자산업의 생태계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뉴스예요.
왜냐하면은 전장 부품이 어마어마한 전장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빨간 것이 쓴 이하 네 줄은 키움증권 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2030년까지 전장용 반도체 시장의 주요 변화를 예측해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 탑재량은 4배가 증가한다. 그건 많이 아시죠? 차량용 반도체 지금 뭐 한 200개 들어가는데 1000개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차량용 자율주행 SOC 원가가 3배 증가한다. 뭐 자율주행 SOC도 315달러 규모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램 수요와 낸도 플루 수도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의 이 조사 시장 조사 업체들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뭐 3배까지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전담 공장이나 라인들을 지금 많이 짓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게 왜 지금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느냐? 이거 지금 테슬라의 그 FSD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가격 20% 인하했다라는 낮췄죠. 뉴스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내에 FSD의 베타 종료 끝내고 베타 종료하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상용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유틸리티,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디바이스가 기술만 계속 있다라고 하고 뭐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상업화가 돼서 돈을 버는 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나라의 AI 헬스케어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다 경신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럼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막 났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들 뉴스들이나 아니면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율주행 얘기도 그래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실 로봇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이게 상업화가 돼서 기업의 수익과 연결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이 워딩 자체가 상업화돼서 돈으로 되는 것이 되면서 이쪽 문제가 아니고 AI라고 들어가는 것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산업들 예, 예. 이런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우리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에는 여러 가지의 전장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걸 지금 실제로 상용화해서 수익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느냐 연내에 이 부분은 추후에 시장에는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해석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부품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그럴 그러니까. 수 있을 거예요. 와, 그러면은 진짜 지금은 뭐 스마트폰 판매량 얼마 되는지 보면서 그 회사들 이렇게 실적 체크하잖아요. 근데 네네. 나중에 자동차 몇 대 아니, 팔리는지 근데 이런 보면서 해야 거지. 되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더 추가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같지가 않잖아. 아, 예. 근데 이제 전장 이쪽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은 예. 뭔가 하면 이제 새로운 게 뭐 시작이니까. 벌어질 것 같고 예, 예, 막 맞습니다. 그런 기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안전이 결부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탁월한 성과를 내면은 야 가격 좀 더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소비자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갭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 여력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는 테마로 연결됐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두 가지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잠긴다며요 자카르타가. 예,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현 대통령 임기가 내년인데요. 내년 2년 이전에 추진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관련된 인프라 사업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정부에서도 어디예요? 정부에서도 계속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러면 건설 건설 업체들 기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프라. 네? 정프로 그것도 저 굴삭기 또 와,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이게 되게 멀더라고요. 멀어요? 저도 이거 몰라서 봤더니 이 섬이 자체가 다른 데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먼 데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이 또 하나의 시장에서 뭐 테마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사이버보안 최근에 사이버보안이 어제만이 아니고 최근에 좀 움직였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글로벌 유니콘 중에서
왜 유니콘 선택을 하잖아요. 예, 예. 유니콘 중에서 사이버 보험 분야가 58곳으로 전 글로벌리 봤을 때 증가율로 봐서는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글로벌리 사이버 보안 유니콘이 한 군데도 없대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육성하자. 거기에서 이런 워딩을 하면서 보안주들이 올라가요. 워딩을 하면서 여기에 보안 펀드 조성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보안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기 뭐 하겠습니다. 굳이 보안 관련해서 뭐 제가 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우리나라 유니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보안 규제가 예. 글로벌 표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국내 보안 업체들이 국내 예산을 따기에는 괜찮으니까 오밀조밀하게 그냥 그거 좀 약간 나눠 먹는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해외로 수출은 못하니까 유니콘이 되지는 못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예산을 얼마 낸다라는 거보다 좀 더 나가서 예. 정말 이제 글로벌을 상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예. 오늘 뭐 마켓 인사이드 역시 시장 내부의 이야기를 꽉 정말 채웠네요. 꽉 채워서 전해주신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